자, 오늘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전략도 한번 세워보자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일단 뭐 굿모닝 작전에서 일단 여러분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전체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각 테마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갖다 점검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을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시장 여건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뭐 우리가 크게 맞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상황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전쟁 상황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대 우리가 보면은 중동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았을 때, 전쟁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이러한 전쟁 상황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땠느냐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상 그것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발성으로 영향을 미치고 곧바로 안정을 찾았다. 뭐 이런 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시겠죠. 그러면서 이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양국 간의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지금 국제 유가가 사실상 급등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게 됐냐면은 유가가 7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74.939달러까지 약간 후퇴를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일단 중동 지역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유가에 대해서 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00달러에서 130달러까지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그건 나중에 가서 볼 일이고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전쟁 상황이 터지고 오늘 첫날을 맞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사실 둘째 달을 맞고 있는 상태죠, 그죠? 유가가 더 이상 급등하지 않는 것을 보면 조금 진정 구매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브렌트유도 마찬가지로 탄력이 좀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기도 하고 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너무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의 CPI, PPI 전망치도 일단 발표가 됐었는데 전망치들이 하회했죠, 그죠? 네, 전망치를 갖다 하회했습니다.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은 연준에서는 별로 그렇게 뭐 신통치 않게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트럼프가 금리를 갖다가 인하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하지만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럴 의향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갖다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셨습니다. 거기다가 전쟁 상황이 이렇게 터지다 보니까 사실 이 경제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면은 인하할 수는 있는 거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금리 인하를 갖다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사실 지금 관세를 갖다가 매겨왔던 미국에서는 그 관세 효과가 지금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파월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사재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만약 이 사재기가 끝나고 나면은 해소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할 시기는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7일, 18일 FOMC 회의가 이제 있죠, 그죠? 그리고 17일에는 산업 생산이 있는데 미국에서 FOMC 회의에서도 일단 금리 인하는 하지 않고 동결을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시장에서 기대할 것은 없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배당소득제 분리과세 이것은 이제 우리 정부에서 일단 지금 하는 것이고 지금은 여소야대, 여대야소 이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대야소 상태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국회가 뒷받침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날에 했던 이제 여소야대 국면에서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배당성이 높은 그런 점들에 우리가 좀 관심을 두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따가 이제 배당성이 높은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코스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일단 지난 주말에 일단 반짝 올랐지만은 전체 기조는 하락 추세에 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 속에 있다는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수출이 사실상 환율이 이렇게 하락한다면은 원화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 여건이 좀 안 좋아지는 거죠. 경쟁력이 그만큼 저하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은 환율이 하락을 하는 상태 속에서 금리 인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환율이 하락하다 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달러 자산을 갖다가 선호하기보다는 원화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원화 자산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에도 외국인 자금들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최근 들어서 일단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상황으로 일단 이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팔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은 이러한 어떤 경제 지표들이 사실상 정책적으로 경제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인 것이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고 기업 실적은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태 여러 가지 일단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 상황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요르단이라든지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일단 이제 거리상으로 본다면 약 1000km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군인들이 맞닥뜨려서 일단 이제 싸울 입장은 아니고 드론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이제 공중전을 갖다 버리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갖다 우리가 직접적인 이제 전쟁 사고로 이어지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제공권을 갖다 이스라엘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일방적인 그런 공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쟁 상황을 우리가 사실상 전쟁이라기보다는 원사이드한 이런 이제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봉쇄를 갖다가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이 문제는 나중에 유가를 갖다가 급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안 가기를 바라는 입장이지만은 만약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시장에 우리가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태에 조금 전에 제가 환율 이야기를 갖다 했는데 이 환율 상황을 보면은 일봉상으로 본다면 환율이 이렇게 하락 트렌드예요. 그죠? 지난 주말에 일단 이렇게 급반등을 했었는데 바로 중동 상황이 바로 불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환율이 이처럼 하락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원화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한국 주식을 갖다 매수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자산을 매수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일단 한국 자산을 매수하기 전에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구입하고 달러를 파는 거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일단 이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대만의 이 보험사들이 그 해지를 위해서 원화를 일단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것을 보면은 한국은행에서 인하 여건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일단 이쪽 오른쪽을 여러분들 보시면은 맨 위가 바로 중국 위안 달러고 중간에 이 파란색 선이 바로 N달러 가지고 맨 아래에 있는 것이 원달러입니다. 최근 3개월 동안에 이 동북아 3개국 수출 경쟁 국가들이죠. 그죠? 그러면 보면 원달러 환율이 가장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N달러 환율, 그 다음에 위안 달러 환율인데 환율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원화가 가장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이 3개월 사이에. 엔화보다 더 많이 올라갔고 위안화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관세 문제다 해가지고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태에다가 환율까지 이렇게 급락하는 상태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죠?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실물 경제가 참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의 주식을 갖다 사야 한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주식시장을 살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해서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도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들은 한국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환율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가 잘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 차트를 갖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코스피가 일단 이제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좀 휴식을 취할 때가 됐다. 그 휴식을 취할 시점에서 바로 지금 울고 싶을 때 뺨을 때리는 격으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일단 전쟁이 붙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물론 뺨치고는 너무 강한 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조정은 A파 떨어졌다, B파 반등했다, C파 등 조정했다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라도 제대로 가기 쉽지 않고 내려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번 충격이 오고 그 충격 다음에 또 반등도 오겠죠. 반등이 왔다 또 다시 밀리겠죠. 이런 과정 갖다 거쳐서 일단 바닥을 재차 확인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 다시 또 상승을 갈 것이다. 기본적인 흐름은 우리의 시장은 상승 기조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최근에 일단 이제 투자 주체들이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갖다 내리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 있던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 투자를 쭉 사고 있죠. 기관들을 파는데 이들이 지난 주말에도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안 팝니다. 코스닥은 물론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은 코스피 코스닥은 기본적인 방향은 일단 같다고 우리가 본다면 일시기는 딱 재어놓았을 때 충격은 코스닥이 많이 받겠죠. 그죠? 근데 코스피가 이렇게 진정 상황을 갖다 보인다면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동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각 업종 간의 이해 타산을 갖다 우리가 한번 가져볼 때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란도 일단 반격을 하죠. 그죠? 반격인데 드론이라든지 그 탄도미사일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일단 이제 방공망을 뚫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뚫지만은 큰 타격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원사이드는 이제 공격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이 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국제 유가가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다는 점.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반락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인플레 요인을 자극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봉쇄를 한다면 유가는 $100로 넘어가겠죠. 그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사실상 그렇게 크게 유가가 올라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은 약 1,800만 배럴하고 약 1,900만 배럴 정도가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의 수출량의 5분의 1이 통과하는 그 지역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거의 뭐 다 석유를 갖다가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걸 봉쇄한다면은 상당히 위협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석유 비축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렇게 위협적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자국은 자국이 지켜라. 안 지키고 미군이 필요하다면은 방위비를 갖다가 대폭적으로 올려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일단 각 국가들의 컨트리스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일환으로도 이번 이 또 전쟁이 또 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우리가 당장으로 우리가 보면은 전쟁이 붙었으니까 항상 방산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죠? 가성비가 높은 방산. 그리고 일단 유가가 올라가니까 정유주가 또 유리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합니다. 그죠? 그리고 일단 제트유를 갖다서는 항공은 사실상 뭐 사업 전체 일단 비중에 차지하는 비용 중에서 석유가 제트유가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 항공주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파생적으로 생각한다면 여행 가는 일은 중동 지역의 여행은 아무래도 일단 이제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우리가 보면 유가가 많이 올라간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내연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유지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반대로 일단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차 수요가 좀 상대로 늘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확대해서 가자면 그렇다. 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이제 상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가가 올라가면은 생산 원가를 갖다 올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악재는 방어할 수 없는 위험, 그 체계적 리스크라는 얘기죠. 그죠? 이것이 더 확대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 상태로 그냥 주고받든지 이 상태인지 좀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확대된다는 그 의미는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이란이 봉쇄를 갖다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면은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갖다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고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 봉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현재 좀 안정감 있는 그런 이제 악재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우리가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정책 수혜들이 다 이끌어왔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여당에서는 이 코스피 500 특위를 갖다 구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상품을 갖다가 빨리 개정하겠다.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겠다. 정부는 5천 특위입니다. 코스피 5천 포인트까지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상품을 조기 개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제 이 투자 주체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비중 있게 지금 다루면서 매수를 갖다 강화하고 있다는 점 알 수 있습니다. 그 자사주를 갖다 원칙적으로 소각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죠? 주주 환원을 갖다가 하겠다. 배당 갖다가 주도하겠다. 배당도 일단 중간 배당, 고배당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주체들을 갖다 정권시장에 불러 모으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식에서 수익을 내면은 마음에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집에 일단 퇴근할 때 소고기도 하나 사가지고 좀 한 건 사서 일단 집으로 가서 일단 이제 구워 먹는다든지, 또는 뭐 돈을 좀 많이 벌었다면은 집에서 일단 이제 TV가 조그만한데 이걸 갖다가 또 대형 TV로 일단 고급 TV로 바꾼다든지 뭐 이렇게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사실상 이제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소비가 증가하면 재고가 줄어들게 되죠. 그죠? 재고가 줄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만큼 생산이 늘어나겠죠. 그죠? 투자가 늘어나겠죠.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이 늘어날 것이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하겠죠.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또 거치게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승수효과라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일단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승수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구축효과, 통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구축효과, 아무리 정책을 쓰더라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다면 정책이 별무 소용합니다. 근데 어쨌든 주시장이 살아나서 일단 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일단 자산을 갖다 분배할 때 부동산은 비중이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아요. 그럴 때는 거기서 주가 올라서 수익을 내면은 그만큼 소비 증가로 이어져가지고 경제를 갖다가 끌어올립니다. 우리도 그때 그런 과정을 갖다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수혜를 받는 쪽은 은행과 증권, 보험, 뭐 지주사 이런 것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AI 이것은 일단은 선진국 수준 예산 지원을 갖다 한다는 겁니다. AI도 일단 정책적인 수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좀 거쳤다가 다시 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코스닥의 배당 상위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뭐 삼성 알리츠라든지, 그 다음에 ESR 컨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신한 알파리츠라든지, GSND라든지, 하나리츠라든지, 교촌 FFB, DNE 플랫폼, 롯데리츠, 박림, SK케미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일단 이제 배당 성향이 좀 높은 종목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보면은 한국 기업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리로고, 수호전기, 솔브레인, 레드게투어, 멀티캠퍼스, 이크레더블, 크레퍼스, 그 다음에 H인대 같은 이런 것들이 배당성이 좀 높은 것들인데, 뭐 이런 것들 차트도 일단 비교하면서 또 유동성이 있는지도 참고하면서 일단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출주 방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이 트럼프와 관세를 협상 갖다가 벌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환율도 지금 이제 하락을 갖다 하고 있는 상태 있고, 관세에다가 환율 하락까지 수출 관련주들은 수출 시장이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추가 관세를 갖다 언급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리고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들이나 가전제품도 25%의 지금 관세를 갖다가 지금 50% 관세를 갖다 부과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50% 관세. 그러니까 관세를 매기더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단 매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환율 하락을 해서 일단 동부가 아까 3개국 중에서 최고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화 가치가 가장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가장 이제 약화되는 것이죠. 그죠? 그 자동차, 반도체, 철강, 기계 이런 것들 수출 관련들은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7월 달에 한미 관세 협상이 완성한 후에, 완료된 후에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그때부터 수출주는 안정을 찾아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죠? 여하튼 이런 수출 관련주는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 것 같고요. 7월 이후에 가서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난 후에 그때 관심을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조방원, 조선과 방산이 이미 많이 올랐고, 지금 최근에 원전이 좀 좋아지는 그런 추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도한 상승에 대한 부담이 이제 공존하기 때문에 좀 히트앤드런 전략으로 일단 조선과 방산은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방산은 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붙었기 때문에 수혜를 일단 노리겠지만은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들 종목들을 갖다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많이 올라 있습니다. 치고 빠지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원전주가 최근에 이제 합류하면서 조방은 완전체가 구성되는데 이 AI 전기차의 전기 수요가 일단 이제 폭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AI와 전기차에서. 그래서 원전은 그만큼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그 업체들하고 지금 현재 조이를 갖다 맺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 상태이고, 북유럽이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또는 동남아라든지 또 미국도 10기를 갖다 추가 건설하겠다는 입장이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 원전주는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되고, 원전주에서도 앞으로 SMR 관련주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체코 원전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수주를 우리가 따냈습니다만은 5, 6호기를 갖다 두코바니 원전 5, 6호기를 더 추가적으로 따낼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겠죠, 그죠? 이것도 일단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도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지만은 이번 기회에 일단 조정을 잘 거치고 나면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제는 앞으로 조선과 방산보다는 원전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원전은 비록 현 정권에 일단 이제 에서 배타적인 정책을 썼지만은 과거 일단 이제 문재인 정권 때보다는 현 정권이 조금은 좀 완화적인 입장을 거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정책 방향이 그렇게 뭐 직접적으로 가는 지원을 하고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은 근데 원전을 갖다 가로막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해외 원전은 오히려 일단 체코 대통령한테 일단 이 대통령이 일단 전화를 갖다가 빠르게 일단 걸었듯이 오히려 일단 지원하는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개방적인 어떤 이런 이제 정책 과거는 다르게 그런 점은 원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주목할 점이 다른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다음 바이오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미국이 약간 인하 문제도 일단 이제 부담이 되는 거지만은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일단 바이오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수출이 굉장히 지금 이제 급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간 인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를 또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관세를 확정하지 발표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불확실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바이오주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단 이제 이 관세를 갖다 부과하는 것은 외국의 일단 주요 일단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일단 놈들 뭐 삼성바이오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데다가 일단 이제 위탁 생산을 해가지고 그런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일단 이제 재수출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죠? 그런 상태 속에서 미국 대형 업체들이 상당히 좀 이제 약가를 갖다가 인하하는 데다가 관세를 갖다 부과해버리면은 그만큼 일단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그런 점에서 최근 바이오들이 조금 좀 주춤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어쨌든 그런 상태 속에서 이 신약 개발사 중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는 계속적인 우리가 관심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엘로 라이센스 아웃을 갖다가 하는 기술 수출을 갖다가 하는 이런 어떤 기업들 우리나라 최근 들어서 기술 수출이 굉장히 지금 이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어차피 FDA 성의를 갖다 받기 쉽지 않다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일단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런 쪽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 들고, 그 다음에 이제 AI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의료 AI라든지 로봇 AI 같은 이런 미래에 일단 이제 이러한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것도 일단 우리가 좀 참고하자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MSCI 편입 여부도 일단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달 20일 정도가 되면은 대체로 일단 MSCI에 우리가 편입될지 안 될지 이런 유추가 가능한 그런 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25일 새벽쯤 되면은 MSCI 재분류 결과가 일단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그 전에 일단 우리가 한번 이런 것을 갖다가 좀 반영해서 주식시장에 일단 조금씩 지금 움직임을 갖다가 달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이 부분을 갖다가 참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이제 매수를 한다면 MSCI 편입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봅니다. 그죠?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지목되는 그런 국가인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진입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아직도 일단 MSCI 편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편입 조건들이 이제 있는데 그 조건들을 충족을 시켜야 일단 편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뭐 한율 조작국이 어떻고 저떻고 공매도를 갖다가 여태까지 지금 제한해 왔던 이런 상태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편입이 안 돼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일단 MSCI 편입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거의 90% 해결됐다. 그 정도 해결되면 이제 편입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죠? 그 편입이 되면은 그러한 어떤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올까? 이것이 이제 중요한데 최대 75조 원 정도 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거쳐서 들어오겠지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상 한국 정치가 그동안에 이제 수급이 좋지 않았던 상태 아닙니까? 그죠? 그 수급을 갖다가 개선시키는 그런 이제 기대가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계 자금도 그렇고 유럽계 자금도 그렇고 또 중동계 자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은 앞으로 일단 통과 여부를 갖다가 이번 달에 잘 보면서 일단은 또 시장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 당연히 MSCI 편입 대상 종목이 이제 늘어나겠죠. 그죠? 그 대상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하는 것이 맞겠죠. 그죠? 물론 이것은 단발성으로 일단 우리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오는 이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고, 그죠? 우리의 대응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급등주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겠습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원전이라든지 AI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또 지주사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조정 갖다가 파동을 완성해야 된다. 그 파동이라는 것은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등 조정 이런 과정을 갖다가 완성한 후에 그 다음에 일단 매수하는 것이 맞아요. 아직은 조정의 진행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구주로 매수할 입장은 아니다. 물론 예외적인 종목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울고 싶을 때 뺨을 맞은 거기 때문에 바로 다 울고 나서 그 다음에 일단 이제 매수라는 것이 맞겠죠. 그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정이 완성된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최근에 조정이 깊이 이제 있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같은 변압기 관련주 중에서도 보면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아직까지 바닥에 탈출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에 일단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무리하게 막 오르는 것이 있다면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동 불안이 좀 해결되기까지는 좀 방어적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됩니다. 사실 이제 관세 전쟁은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 금융지주사, AI, 원전 이런 것들은 조정을 또 완성한 후에 우리가 매수를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실주는 1순위 매도 타임, 매도 대상입니다. 매도해가지고 우리 확률을 바꾸십시오.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이 상태에 부실주를 어떻게 매수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점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리가 일단 이제 뭘 사야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께 재룡전기를 여러분께 지난주에는 제가 현대 힘선을 말씀했는데 김동현 전문가도 일단 제가 나올 때 말씀하신 자신도 일단 현대 힘선을 갖다 좋게 본다 해서 일단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일단 저도 일단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꾸준하게 좀 회복돼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죠?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께 재룡전기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쭉 하향하는 저항선을 갖다 연결하면 그것을 살짝 돌파했어요. 그죠? 최근에 이제 바닥을 확인했죠. 그죠? 그래서 점차 일단, 회복세로 일단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이제 안전하니까, 불안한 여건 속에서 안전하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배수를 해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좀 여유있게 투자하면은 좋은 결과로 이어져가지 않을까. 특히나 일단 미국으로 지금 변압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 500% 이상 성장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기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을 보면은 이 재룡전기 같은 종목은 우리가 공략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닥에 있으니까 특별하게 위험하지도 않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아침 방송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